근데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저는 한 번도 뭐 저희 누나도 이제 실업계 나왔고 저도 이제 뭐 학교를 이렇게 나왔지만은 저는 야자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저는 야자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에 그 충성을 다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네. 이렇게 고등학생이면은 당연히 힘들겠지. 네. 새로 진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네. 부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부담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아까 내놓은 게 아니라 집에서 내놓은 게 아니라요. 애초에 저는 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부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지. 지금 아이들은 대학에 대한 부담 아닌가요? 그렇죠. 대학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 걸 부모님하고 소통을 하나요? 왜냐면 혹시 네. 고등학생이나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학교에서 공부 뭐 수업 시간에 뭐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또 아이들끼리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원에서 또 선생님하고 소통했던 거, 학원 또 숙제, 그다음에 또 대부분 또 숙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그 숙제들을 학교에서 진행되는 어떤 숙제, 그다음에 수행 평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학원은 학원대로 또 이렇게 숙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걸 정해진 시간 안에 24시간 누구한테나 주어진 24시간 안에 그걸 어떻게 촘촘히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할 거냐를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면 안 되니까 자꾸 네.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리고 이러면은 선생님들한테 또 이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학원에서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숙제 완성도가 떨어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아이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럼 애랑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이 학원을 어떻게 할 건지 진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아이랑 이제 조율을 해줘야지. 아니면은 애 혼자서 계속 선생님은 애를 갖다가 계속 쫄 거고 숙제 안 해왔다고. 애는 그럼 그냥 따라가면 그렇죠. 대부분은 지금 애들은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해야만이 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을 잘 딸 수 있어서 그 점수들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에게 최종 그쵸. 최고의 목표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뭐 미술이나 음악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조금 그쪽에 비중이 덜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과들은 다 성적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적을 내가 잘 받아놔야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내가 목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직 중학생은 집에 와서 해야 되는 숙제를 없게끔 저는 선생님하고 조율을 해요. 나의 중학생 때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린 학교 갔다 오면 무슨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도 안 하는데 뭐.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학원을 가서 학교 진도에 대한 복습이나 약간의 예습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과외를 했기 때문에 그 과외를 또 집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중학생들은 몸도 다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릇이 튼튼해지지 않았는데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시키면서 그릇을 망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중학생까지는 아직은 공부를 집에 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숙제를 처음에는 애가 숙제가 있다고 그러길래 숙제를 해줬으면 선생님이 해줘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하면서 제가 몇 번을 챙기다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애가 휴일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도 없어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공부 얘기만 해야 되고 이게 무슨 13살, 14살, 15살짜리 애들한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이의 진도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래도 선행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선행은 정말 한 학기에서 1년까지는 저는 오케이 하기는 하는데 그 이상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선행하고 있는 데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이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잘 따라온대요. 잘 따라오더라도 저는 그 너무 레벨 높인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 말고 그냥 선행이라면 무조건 가장 낮은 레벨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학교 수업 이외의 과외이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이 3시간 수업을 하고서 1.5의 숙제를 내주시지 마시고 2를 수업하고 그 1시간을 그 안에 다 숙제를 하고 네, 끝내고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애가 선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얘는 맨날 놀아요. 오 좋다. 다른 친구들은 다 막 12시, 1시, 2시까지 중학생들 다들 좀 숙제하느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애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학생 정도의 약간의 선행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정도의 선행이 가면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과거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저는 위에 언니가 둘이 있었었기 때문에 큰 언니가 저랑 4살 더 어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언니는 5학년, 6학년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5학년, 6학년 수학 문제집을 막 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지금 1학년, 2학년 건 너무 쉽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저 어려운 걸 나중에 못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학년, 6학년이 됐을 때 그때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확률 통계 부분을, 수학은 저는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확률 통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도 외워보거나 한 게 없이 원리로만 가지고 풀었던 사람인데 확률 통계에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제가 대학 때도 계속 그 과외를 했었거든요. 수학 과외를 하면서 정석을 펼쳐서 확률 통계를 가르쳐 주는데, 이야, 왜 내가 그때 이걸 이해를 못했지?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지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 철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면은, 그 나이가 되면은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이 이해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애들 아직 경험한 것도 없고 진짜 이 사고의 의식의 폭도 너무너무 지금 좁게 만들어져 있고 아직 거의 백지와 비슷한 아이들한테 그 이상의 그 삶의 경험을 가진 상태의 이해도로서 이해해야 될 거를 애들을 미리 갖다가 이렇게 시키니까 애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나이 되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고 이해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철들면은 진짜 이해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그때 가서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람의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어릴 때부터 영재가 있어가지고 뭐 진짜 뭐 초등학생이 대학교까지 다 해라고 하는 그런 극소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학생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아이 상태를 좀 의논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애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한 번은 아이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애들이 다졌을 기초를 자기는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등학교 와서 너무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좀 그때 나를 끝까지 좀 내가 밀어붙였으면, 푸시했으면은 자기 그래도 학원 다녔을 텐데, 이런 얘기를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네가 그랬으면 정말 학원을 다녔을까?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학원을 다녀서 네가 조금 공부는 수월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너랑 나랑 이렇게 눈 마주 보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대화하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때 공부 못했더라도 지금 너와 나의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애가 이제 막 펑펑 우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뭐 평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기는 하지만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고3을 마치고 나면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거가 강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학년 마치면 누구나 대학 가야 돼? 아니야, 안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필요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3년 동안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1년 정도 더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그걸 채워서 갈 수도 있는 거고, 2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3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야. 속도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네가 너무 규정 짓지 마. 약간 좀 우리 여유 있게 가자. 물론 네가 뭐 그 그렇게 친구도 탄력성이
능력이 아주 뭐 떨어지는 아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마음에 비해서 실행이 막 따르는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너의 타입은 강제적으로 빡 시키고 옆에서 막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스파르타식으로 시키면은 좀 하기는 할 거야. 엄마를 닮아서 엄마도 되게 밀었다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정도의 공부량을 가지고 너를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나는 그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들이 현재의 트렌드하고 지금 학교 공부하고가 맞다라고 생각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걸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그것도 엄마도 약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진짜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고도 강요하기도 조금 힘드네. 그렇지만 네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면은 뭐 하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뭐 그런 정도의 그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힘들어서도 또 이렇게 기운 내서 하고요. 늘어졌다가도 또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학원에서 그 수업 그 숙제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문자가 오면은 그대로 보여주기는 해요.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책임이니까 학원 선생님은 그 수강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쵸.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서 나는 그걸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보내야 되는 문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엄마는 이걸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때 당시에 학원 숙제보다 더 급한 게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게 먼저 들었었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네가 게으름을 피웠다면은 네가 모를 리가 없을 거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그 시간에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시간 관리하고 네 마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힘들면은 엄마한테 도움을 청할 거는 분명히 청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힘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믿고 엄마는 응원할게.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또 톡 보내주고 문자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고 응원을 주기는 해야 되고 관심을 아예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지만 아이들을 믿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모르는 애들 없어요. 내가 시간 이렇게 헤프게 써도 돼 라는 거를 그게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 아무도 없거든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싶은 것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저는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